뭐의 싸움이냐? 국어랑 수학의 싸움이다. 저는 올해 저한테 어디가 제일 이별이 낮을까요를 골라보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요. 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광운대 학교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국민대 페이지거든요. 근데 국민대랑 광운대랑 되게 달라요. 국민대랑 광운대의 차이점은 일단 광운대는 국어랑 수학의 실반영 비중이 높고 표준 편차로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수학의 반영 비중이 썩 높지 않은 게 사실은 저는 국민대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100분위로 하게 되면 수학의 반영 비중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국어도 다 100분위고 영어도 지금 다른 방식으로 100분위를 또 줄 것이고 그 다음에 탐구도 역시 100분위로 하기 때문에 사실 100분위로 했을 때 유리한 학생이 국민대를 지원했을 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좀 더 수월한 판단이 되겠죠. 자, 가군과 그다음에 나군, 그다음에 다군까지 학과가 나눠져 있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기는 인문계 전체를 기준했을 때 국어, 영어로 각각 30, 20, 그다음에 수학이 20, 탐구가 30% 이렇게 반영되고 당연히 보시다시피 교차 지원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좀 중요한 것은 제2외국어나 한문을 탐구와 영역으로 대체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계는 어떤가요? 일단 빅데이터 경영통계전공 자연과 경영정보학부도 역시 포함을 자연계에 시키고요. 국어 20에 수학 30, 영어 20에 과학 30으로 사탐인 학생은 지원할 수 없으나 수학 나형은 지원 가능하고 대신에 수학 가형의 경우에 100분위 10%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여기 컨설턴트로서 알아주는 중요한 거. 자, 표준 점수에서 10% 가산점이 엄청 높은 거지만 수학 가형에서 100분위에서 10% 가산점 엄청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가형에서 100분위 를 따지면 나형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안 나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나형을 봤으면 내가 80% 정도의 100분위를 나형에서 갔는데 가형을 봐서 60%를 받았다. 그럼 가형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 66점인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형으로 88을 받는 게 낫는 거죠. 이해되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자, 원래 이 친구가 나형을 봤다면 80%의 100분위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여기는 100분위로 산정을 하는 것이니까 80점이 되겠죠. 그런데 가형으로 봐서 100분위가 60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가형 가산점을 받더라도 66%로만 봐주는 거고 그래서 66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형으로 해서 이 100분위의 10% 가산점은 해소가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는 국민대에서는 수학 나형 응시자가 더 유리할 거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형이면서 100분위 90이다. 그러면 그 친구는 100분위 10% 가산점에서 99가 되는 거니까 그런 친구들은 해당 사항 없지만 내가 나형이에요. 내가 나형인데 2등급이에요. 해서 100분위가 약 90 정도다. 그러면 나형이면서 그러니까 나형이니까 10% 가산점 없으니까 90점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충분히 유리하고 합격선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컨설턴트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슬퍼요. 여러분들은 가서 잘 가르쳐 주실 거죠? 네, 그리고 나군은 인문계 전체가 30, 20, 20, 30으로 위와 같고요. 자연계 전체가 20, 30, 20, 30으로 역시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계는 사탐은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교차 지원이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대신에 나형은 가능하고 의외로 과학은 반드시 보게 되어 있지만 나형 선택자들에게 저는 좀 많이 오픈되어 있다. 100분위로 10% 가산점이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군도 30, 20, 20, 30이고요. 자연계 역시 20, 30, 20, 30이고 지금 가나다군 다 인문계는 30, 20, 20, 30이고 자연계는 20, 30, 20, 30이다. 그 부분은 같아요. 그리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순서대로 해서 제가 이제 읽어드렸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는 2등급에서의 감점이 2점 정도로 광운대에 비해서 약간 극간폭이 크기는 하나 이 정도도 적은 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실반영 비중은 매우 낮다. 영어도 100% 기준으로 해가지고 2등급 받았으면 나는 98%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감점이 없다고 봐야 되고 수능 한국사도 거의 영향 안 미친다. 그러면 뭐의 싸움이냐? 국어랑 수학의 싸움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모집 단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가나다군이 나오고 정원에는 크게 제가 보진 않습니다. 한국어문학부가 다군에 13명, 영어영문학부가 다군에 24명, 중국학부가 16명, 중국 정경전공이 9명, 한국 역사과 19명이네요. 자, 이거 좀 약간 유의 깊게 봐주세요. 왜냐면 이게 뚫릴 거다가 아니라 역사과가 되게 인기가 있는데 역사과를 정시해서 이렇게 19명이나 많이 뽑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 열심히 공부해서 다군에 이 학과를 지원할 수 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라시아학과와 일본학과는 좀 비인기 학과입니다. 국민대에서 실제로 제가 여기를 지원시켜서 예비 1번 받을 거다라고 예측했는데 정확히 예비 1번 받은 케이스도 있었어요. 근데 되게 마음졸이 하시더라고요. 전 예비 1번이라서 붙을 거라고 이제 계속 다독여 드렸는데 붙을 때까지 계속 불안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예비가 2번까지밖에 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자, 행정학과가 낙원에 있어요. 자, 국민대 행정학과 잘 보시고요. 정치외교학과, 사회학과 이렇게 있어요. 네, 저라면은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아마 지원시킬 겁니다. 요거는 이유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영상에는 안 담을게요. 그리고 언론정보 미디어 전공이 11명이 어디다? 가구는 추합이 많이 빠져요, 안 빠져요? 많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 확실하게 붙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쓰지 않으면 가구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가군으로 여기에 쓰기엔 너무 과하다. 되게 높을 거예요. 교육학과도 높고 다군에 법학부가 있는데 법학부도 또 많이 몰립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시고 제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작년에 교육할 때 오셨던 원장님도 올해 또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작년엔 여기 막 쓰라 그랬죠. 전 여기 쓰게 할 거라고. 근데 올해는 또 노미노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가 많이 빠지지 않는 자리가 됐어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경제학과랑 국제통상학과는 23명, 22명입니다. 그리고 가군의 경영학부 50명인데 이게 작년에 입결이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제 예상보다 추합이 좀 적게 빠졌고요. 가군이라서 추합이 적게 빠진 것도 있는데 여기를 가장 최상위로 쓴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올해 저한테 어디가 제일 입결이 낮을까를 골라보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요. 보세요. 회계학 전공입니다. 그리고 경영대학에는 자연계열로 하는 요 빅데이터 전공학부가 있고요. 경영정보학부도 4명을 선발을 해줘요. 자연계열에서. 그리고 이거 아까 어떻게 반영된다 이런 거 자연계열로 포함해서 봐야 된다 그랬죠. 경영대학이긴 하지만 자연계열로 뽑는 겁니다. 기계금속재료 전공은 17명 선발하고요. 전자화학재료 전공은 역시 17명인데 이제 군이 다릅니다. 기계금속재료는 가군, 전자화학재료는 나군. 그런데 기계금속재료가 좀 더 비인기니까 여기가 조금 더 입결이 낮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인기가 많죠. 기계시스템공학. 에너지기계공학은 여기 나군에서 선발합니다. 건설시스템공학부 좀 비인기 학과죠. 입결이 좀 낮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입결이 좀 낮은 걸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애초에 낮은 점수대에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는 추합이 많이 안 빠진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융합전자전공은 추합이 많이 빠집니다. 전자시스템공학 전공도 역시 추합이 많이 빠집니다. 다음에 우리 교육할 때 추합표를 한번 볼 건데요. 추합표는 제가 모든 학교를 다 보기보단 3개 학교씩 찍어서 영상 올릴 때 그때 교육을 같이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전자융합전공은 나군에 16명, 소프트웨어학부가 38명, 자동차공학과가 가군에서 20명. 이제 국민대 자동차공학과가 엄청 높잖아요. 국민대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차라리 나군을 노리라고 하고 싶어요. 인원수는 적지만 가군의 입결이 더 높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알아요? 가군에 여기 쓴 애들은 점수가 조금 남고 안정으로 쓴 애들이에요. 나군 다음으로 빠진 애들인데 실제로 작년에 중앙대 창의 ICT 쓰면서 국민대를 이렇게 쓰고 중앙대를 빠져나간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고려하고 그 학생이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쓰고 나군의 성균관대, 다군의 중앙대 이렇게 썼는데 성균관대 안 되고 중앙대는 되고 그래서 중앙대로 빠졌어요. 근데 자동차 IT 융합과 이 나군에 쓰게 되면요. 다군은 학교가 몇 개 없으니까 결국 가군을 써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쓰게 되면 자동차 IT 융합학과를 쓴 학생들 중에서는 여기가 좀 추합이 좀 빠질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인기학과인 산림환경시스템학과나 임상생명공학과가 있는데요. 저는 이 3개 학과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어디가 좋다라고 판단드리는 것보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 학과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그 변동을 다 반영을 해서 실제 어디가 유리할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정보보안 암호수학과 저는요 이것도 다 사람마다 다르게 짜준 전략이긴 하지만 여기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여기를 일단 빨리 지원을 해서 본인이 경쟁률에 편입되라고 말을 해줄 거예요. 이제 조영대학인데요. 조영대학의 경우에는 비실기 전형들이 좀 많이 문의를 받는 편이고요. 체육대학도 많은 학생들이 문의를 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컨설턴트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5시에 마감한 학교라는 거 체크해드렸어요. 네, 이렇게 국민대학교의 2020학년도 모집 요령을 살펴봤습니다. 국민대학교는 우리가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0분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산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형 응시자들에게는 점수가 유리하게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비교해서 우리가 컨설턴트로서 찾아볼 학교로는 공주대학교가 있다라고 예를 드렸죠. 오히려 나형의 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나형에서 100분위를 높게 받았을 때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학교가 국민대학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